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하루 한 끼의 기적입니다. 지은이는 이택은, 출판사는 정신세계사, 책값은 12,000원, 총 페이지 수는 205쪽, 초판 일쇄 발행은 2013년 12월 20일입니다. 이 책은 MBC 다큐 목숨 걸고 편식하다에 나왔던 기적의 사나이 이택은 씨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나는 30세에 말기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식생활을 1일 1식으로 바꾼 결과 마침내 35세에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제를 끊을 수 있었다. 63세가 된 지금까지 30년 동안 1일 1식을 하면서 자연의 품 안에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누구보다 기운차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먹는 일, 즉 식사를 위해 바치는 당신의 불필요한 노력을 모두 거둬들이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라. 하루 한 끼는 당신의 신체가 필요로 하는 최상의 식사법이다.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당신의 생각, 욕망, 시간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지금까지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왔던 경험들이 그 총합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내 몸매, 내 병은 내가 만든 것이다. 세상 탓은 하지 말자. 자연의 동식물은 아프거나 병이 들면 스스로 영양 섭취를 끊는다. 그러면 신체는 영양대사 활동을 하지 않아 온전히 쉬게 되며 이때 독소와 노폐물을 청소하는 자가 융해가 일어나고 기혈순환이 왕성하게 되어 강력한 치유가 일어난다. 인간은 오랜 문명생활과 문화생활 그리고 화식으로 인해 감각기관과 본능이 퇴화되어 자가치유 능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병이 들어도 스스로 자기 몸을 치유하는 단식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프면 약간은 식욕이 감퇴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병이 나면 더 잘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의학과 영양상식으로 병을 더 키우는 우스운 상황으로 몰고 간다. 우리 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식사법을 바꾸라.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하루 한 끼만 먹기다. 건강의 비결은 소식이다. 자가융해는 세포 또는 조직이 생명력을 잃을 때 병든 세포, 독소, 노폐물 등이 자가융해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현상이다. 1일 1식을 할 때 바로 그러한 효과가 일어난다. 나는 내 체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다. 단식과 소식, 자연식, 그리고 1일 1식을 실천한다면 고혈압, 당뇨, 신장병, 위장병, 골다공증, 천식, 비만, 암까지도 치유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의식을 바꾸라. 1일 1식은 자연에 대한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며 진정한 자기사랑이다. 미국을 여행하고 온 사람에게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었느냐고 물으니 뚱보만 실컷 보고 왔다고 한다. 비만은 미국,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문제이자 현실이 되었다. 살이란 기본적으로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기 때문에 찌는 것이다. 비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육식은 자제할 수 있어도 과식은 자제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참지 말라. 자연식, 채식 위주로 하루 한 끼만 먹을 때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병이 들지도 않는다. 먹을 것을 무리하게 참다가는 병이 나고 폭식을 불러온다. 1일 1식은 하루에 한 번 먹는 것이므로 현미밥 자연식으로 아무리 실컷 많이 먹어도 문제가 안 생긴다. 사실 비만은 단순한 영양 과다의 문제가 아니다. 타는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많은데 태우는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효소와 섬유질은 부족하게 먹기 때문이다. 1일 1식을 할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작용은 세포의 자가융해 과정이다. 서서히 얼굴, 목, 허리, 복부, 엉덩이, 허벅지 등의 지방세포가 분해되고 신진대사가 왕성해지면서 기혈순환이 잘 된다. 피부는 곧 그 사람의 건강이고 지성이며 인격이다. 피부를 보면 거기에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아름답다와 건강하다는 같은 뜻이며 내 건강 상태는 피부에 생생히 드러난다. 리차드 크라쇼라는 사람이 메이크업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17세기 초부터 무수한 화장품이 등장하여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여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아무리 순식물성 천연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제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보존제, 색소, 유화제, 향료, 유지 등을 함유한 화학물질이 된다는 것이다. 비누 세안을 하면 보존 피지가 고갈되고 비누의 화학 성분이 피부에 곧바로 흡수되어 피부를 상하게 한다.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려면 피부 관리 이전에 피부에 좋은 과일, 채소 등을 위주로 자연식과 채식을 하라. 또한 산성을 띠는 고기, 인스턴트 식품, 우유, 커피, 술, 담배 등을 피해야 한다. 피부는 한 달에 한 번씩 세포들이 새로이 교환되고 위벽은 5일마다, 간은 6주마다, 골격은 3개월마다 새로이 바뀐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언제나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 몸은 항상 변하고 있다. 1일 1식으로 한 해가 지날 즈음이면 우리 몸속의 원자들은 98%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피부 미용 관리사가 하는 이야기는 단순하다. 자연식품, 채식, 소식을 하라. 세안을 자주 하라. 많이 움직이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인체는 지방이나 당분은 저장할 수 있지만 단백질을 저장하는 설비는 갖추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조직의 복구에 필요하지 않은 과잉 단백질은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단백질이 많은 육식만 하고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지 않는 습관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리게 된다. 과잉 단백질은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하나는 소화 흡수 과정에서 우리 몸의 혈액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배출될 때에도 비타민, 미네랄을 소모하고 우리 몸의 미세관을 막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나친 칼슘과 단백질 섭취는 결국 결석을 일으킨다. 일상적으로 먹던 음식의 양을 반으로 줄이면 수명은 2배로 늘어나고 반대로 2배로 먹으면 수명은 반으로 줄어든다.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들 중에 하나인 토마스 파는 영국의 벽촌에서 1483년부터 1635년까지 무려 153세를 살았다. 그런데 영국의 왕이 무병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그를 버킹엄 궁전에 초대하여 진수성찬을 대접했는데 그는 집으로 돌아간 후 일주일 만에 죽었다.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위장은 그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느라 바빠지고 우리 몸의 에너지 중 30에서 40%가 위장에 집중된다. 반대로 공복 시에는 오장 육부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이 분해에 배출되는 청소작용이 일어나 생명력, 면역력, 치유력이 강해진다. 모든 만성 퇴행성 질병은 한마디로 소화기관이 나빠서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초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일 1식을 하면 저절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며 우리 몸 10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한 세포로 바뀐다.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한다는 인식은 마치 불변의 진리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학습된 습관에 불과하다. 은행나무의 열매를 많이 달리게 하는 방법이 있다. 봄에 나무 밑 껍질에 칼질을 하면 그 해에는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주렁주렁 열매가 달린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가득한 도시에 가로수로 심어진 소나무에는 솔방울이 많이 달린다. 도시의 아파트 밀집 지역에 서식하는 매미는 시골 매미보다 악을 쓰듯 더 크게 운다. 이 모든 현상은 위기가 닥치면 종족 보존을 위한 생명력이 강해져서 나타나는 것이다. 기아의 허덕이는 가난한 나라가 출산율이 높은 이유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나라가 되고 이혼율이 치솟고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불임 부부가 늘어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다들 부자가 되어서 배가 나오고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암 환자가 널려있는 나라가 되었다. 죽지 않을 정도의 외부 공격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것이 면역력을 극대화시키는 백신 주사의 원리다. 위기가 닥치면, 즉 내 몸에 영양이 부족하면 내 몸의 생명력, 종족 보존의 의지는 더욱 강해진다. 배가 부르고 한가한 사람은 사랑에도 예술에도 아름다움에도 무감해진다. 1일 1식은 생명력을 키우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위기를 선물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건강하고 매력적인 당신을 만들어준다. 조선시대 정조 이전까지만 해도 점심은 마음에 점을 찍는 정도로 가볍게 살구나 곶감 정도를 먹었지만 이제는 하루 3끼를 영양가 듬뿍하게 챙겨 먹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자연의 동식물은 대개 하루에 2번만 먹는다. 낚시를 해보면 물고기는 아침 저녁에만 잡히고
낮에는 미끼를 던져도 물지 않는다. 들, 오리도 아침 저녁에만 저수지로 날아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채소도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어야지 낮에 뿌리면 오히려 시든다. 사람도 낮에 점심을 먹으면 식곤증이 심해진다. 먹지 말라는 신호다. 한밤에 먹으면 안 되듯이 한낮에도 먹으면 안 되고 쉬어야 한다. 십장생도의 거북이나 학이 장수동물인 것은 그들의 장이 항상 깨끗하고 비어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적게 먹으면 위장에서 완전한 소화흡수 작용이 일어나고 장에 찌꺼기가 남지 않아 독소가 발생하지 않으며 생명력과 면역력이 높아지고 기혈순환이 왕성하여 건강하게 된다. 일일 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망설여지고 불안하였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생각보다 쉽게 적응이 되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영양실조가 된다며 말렸고 특히 직장 생활에서 남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을 당신의 의사나 약으로 삼으라.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라고 하였다. 당뇨병은 설탕이나 지방의 과다 섭취와 섬유질 부족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다. 당뇨병이 그릇된 식사 습관에 기인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입증되어 있다. 당뇨병은 한마디로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작용 문제로 인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며 인슐린의 양 자체가 부족하거나 인슐린의 분비작용이 불충분하여 생기는 현상이다.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녹아 있는데 이것을 에너지로 변환하려면 우선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생산 공장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러려면 세포막을 통과해 세포 안으로 운반해야 하는데 인슐린이 그 일을 맡아서 돕는 작용을 한다. 인슐린의 양 자체가 부족하거나 활동이 불충분하면 포도당이 세포 내로 잘 흡수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남아돌아서 혈당치가 높아진다. 1데시리터의 혈액 속 혈당이 180mg을 넘으면 신장을 통해 오줌으로 배설되는데 이것이 곧 당뇨병이다. 역사적으로 아프리카 최초의 당뇨 고혈압 환자는 우간다의 한 고등법원 판사였다. 영국으로 유학을 갔던 그는 흰빵, 우유, 버터, 베이컨을 먹는 선진 문명인의 식습관을 답습했고 그로 인해 아프리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당뇨와 고혈압 환자의 본보기가 되었다. 지금은 그 밖의 영양소라 할지라도 과잉 섭취되면 역시 췌장에 부담을 주어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요컨대 칼로리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이 당뇨병의 가장 큰 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나쁜 것이 섬유질의 부족이다. 섬유질이 풍부한 현미와 과일과 채식으로 일일 일식을 하고 열심히 운동만 하면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혈압, 위장병, 신장병, 골다공증, 심장병, 통풍 등의 성인병이 다 치유된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운동과 섬유질 식품의 섭취다. 당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곡식, 꿀, 과일의 천연당, 자연당은 우리 몸에 유익하다. 설탕이나 주스, 딸기잼 같은 화학당, 가공당이 나쁠 뿐이다. 일일 일식은 변비와 당뇨의 혁명적인 치유법이다. 당뇨병의 혁명적인 치유식인 섬유질 강화 식사법은 칼로리의 대부분을 현미처럼 도정하지 않은 곡식, 고구마처럼 전분질과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다. 심장 발작이 있은 후로 겨우 목숨만 이어온 80세의 할머니, 방치하면 심근경색이 확실하여 심장질환의 문합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중년 남자, 이런 사람들이 일일 일식, 자연식, 채식의 식생활 개선만으로 치유되어 80세 할머니가 하루에 24km를 조깅한다든지 동네 노인운동회에서 서너 번씩이나 우승을 차지한다든지 하는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신이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본래의 뼈 구성 성분 중에 50에서 70%가 이미 뼈대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뜻한다. 그냥 재채기를 한번 한 것인데 늑골에 금이 갈 수도 있다. 극단적인 골다공증일 경우에조차 혈중 칼슘의 농도는 언제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 혈액이 산성화되면 곧바로 죽게 되기 때문이다. 고기, 계란, 우유, 치즈와 같은 산성식품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아무리 칼슘 섭취를 많이 해도 혈액이 산성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쑥쑥 빠져나간다.
그러므로 평상시 과일이나 채소 같은 알칼리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 고기와 유제품이 골다공증의 가장 큰 요인인 것은 명백하다. 인간의 장은 개나 고양이처럼 타고난 육식동물의 장과는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인간의 장벽은 주름이 깊고 많이 겹쳐 있으며 장의 길이가 길다. 반면에 육식동물의 장벽은 고속도로처럼 매끈하고 장의 길이가 짧아서 음식물이 빨리 쉽게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부패하는 살코기에서 발생하는 독성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인간은 육식 중심의 식사를 하면 대장암에 걸리지만 그들은 지방이 많고 섬유소가 적은 육식을 하여도 대장암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 신체는 놀랍도록 영리해서 영양이 부족하다고 하여 자신의 신체를 갉아먹지는 않는다. 일일 일식으로 자가융의 과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신체의 중요한 조직인 선 조직, 신경 조직, 뇌 조직 등이 손상되거나 소화되지는 않는다. 자가융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체내의 쓰레기와 찌꺼기만이 처리되고 청소되는 것이다. 채소를 먹는 것은 좋다. 하지만 녹즙은 씹지 않고 마시게 되므로 불완전 소화가 되어 오히려 독이 된다. 채소와 과일은 한 번에 한 종류만을 택해서 날 것으로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날 것이 아니라 끓이고 갈아서 만든 즙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 섬유질이 대부분 사라져 생명력이 없는 물질이 된다.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지극히 중요하다. 탄수화물 음식과 단백질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안 되고 채소와 과일을 같이 먹어도 안 되며 식후에 바로 과일을 먹어도 안 된다. 탄수화물을 먹을 땐 탄수화물만 먹고 단백질을 먹을 땐 단백질만 먹으라. 채소를 먹을 땐 채소만 먹고 과일을 먹을 땐 과일만 먹으라. 각각의 소화 효소가 충분히 작용할 시간을 배려해 주라. 동물들은 매우 단순한 식사를 하고 음식을 섞어 먹지 않는다. 사슴은 풀을 거의 섞어 먹지 않으며 견과류를 먹는 다람쥐도 견과를 충분히 먹을 뿐 그것을 다른 음식과 섞어 먹지 않는다. 새들도 벌레를 먹을 때는 벌레만 먹고 나달을 먹을 때는 나달만 먹는다. 그러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은 서로 섞어 먹으면 안 되고 따로따로 먹어야 한다. 후식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하며 단 과일과 신과일도 섞어 먹으면 좋지 않고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는 것도 좋지 않다. 과일같이 당분이 많은 음식은 소화 흡수가 잘 되어 대충 먹어도 되지만 채소같이 달지 않고 엽록소가 있는 음식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꼭꼭 씹어야 소화가 된다. 자연식을 하더라도 소화를 못 시키면 우리 몸에 독이 된다. 예컨대 고구마를 먹고 방귀가 나오는 것은 고구마를 제대로 씹지 않고 넘기기 때문에 소화불량으로 생기는 생리현상일 뿐이다. 날 고구마를 꼭꼭 씹어 먹으면 완전히 소화가 되므로 방귀가 나오지 않는다. 한 끼 식사 대신에 과일을 먹는 것은 아주 좋다. 일일 일식을 하는 동안 공복시나 배고플 때에 과일을 챙겨 먹으라. 과일은 살아있는 음식이며 문명인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간편한 생식이다. 유기농이 아닌 농약으로 재배한 과일은 농약 성분이 많을 것으로 걱정하여 주부는 과일을 씻고 껍질을 벗긴다. 그러나 정말 농약이 많은 식품은 과일이 아니라 고기, 계란, 우유, 치즈다. 잔류 농약을 검사하면 일반적인 곡식이나 과일, 채소보다 20-30배 높은 것이 고기, 계란, 우유, 치즈이다. 이 식품들은 그 자체에 농약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해독물질이 없다. 그러나 곡식, 과일, 채소에는 농약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섬유질 등이 있어서 설령 농약을 쳤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육식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육식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식재료는 화학물질이 잔뜩 든 사료를 먹여 키운 공장식 축산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다. 사육이나 양식을 하지 않은 자연산 식품은 좋다. 다만 한 끼에 여러 가지를 먹지만 않으면 된다. 한 끼에 한두 가지를 먹고 다음번에는 다른 음식을 먹는 방법이 올바른 식생활이다. 어떤 곡식이든 생선이든 채소든 항상 부분식을 하지 말고 전체식을 하라. 새우를 먹을 때는 머리, 꼬리, 껍질, 살을 전부 먹으라. 무를 먹을 때도 뿌리, 껍질, 잎을 다 먹어야 한다. 어느 한 부분만 먹으면 결국 일부 영양소가 결핍된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하나의 생명체에는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으므로 전체식을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일일 일식은 제철식, 전체식이어야 한다.
나는 당신의 건강과 몸매, 피부, 매력을 망가지게 하는 식품인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조미료, 흰 소금, 흰 우유, 흰 두부, 흰 닭고기, 흰 치즈를 900 식품으로 명명한다. 당신은 그것들로부터 멀리 도망쳐야 한다. 현미는 백미보다 겉껍질에 농약 성분이 많지만 그 자체 내에 중금속 해독물질인 휘친산이 풍부하므로 제독 효과가 40배나 높다. 그러니 결국은 백미가 농약 잔류량이 더 많은 것이다. 현미의 신운에는 휘친산 등의 모든 영양소가 집결되어 있는데 건위, 정장, 보관 작용을 하므로 위, 장, 간이 튼튼해지고 피로가 없어지며 시력이 강화되고 흰머리가 검어지며 피부가 고와지고 잔주름이 펴지는 효과가 있다. 일일 일식은 하루 중에 한 번뿐인 식사이므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음식, 정결하고 순수한 음식을 섭취하라. 현미밥 자연식을 하루 한 번 먹고 과일을 따로 두세 번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하라. 현미밥과 과일은 같이 먹지 않되 각자의 생활에 맞추어 시간은 자유롭게 조정하라. 현미밥 자연식은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큰 문제가 없으므로 억지로 소식하려 하지 말고 자유롭게 먹으라.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콩이나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단백질 신화로부터 벗어나라. 과일과 채소와 풀에는 아미노산이 이미 들어있다. 그래서 소는 풀만 먹어도 커다란 단백질 신체로 자라나는 것이다. 채식만 하여도 우리 몸의 단백질 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요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간단히 하라. 거기서 아낀 시간과 에너지는 음악을 듣고 등산을 하고 꽃과 나무를 기르고 정원을 가꾸고 자연과 대화하고 친구를 만나고 사랑을 하는 데 사용하라. 싱싱한 음식 재료를 그냥 날것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 살짝 데치거나 양념 소스를 뿌려 먹는 정도가 좋다. 조리하는 것은 음식의 생명력을 파괴시킨다. 자연식은 많이 먹어도 탈이 없다. 단순한 음식을 맛있게 잘 먹으면 잘 살게 된다. 병에 걸리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식생활과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저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삶이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유기체를 다시 자연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등장하는 단역 배우들일 뿐이다. 종양도 마찬가지다. 종양이란 신체가 자각한 문제에 대한 반응이며 해결책이다. 종양은 체내에서 당질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아드레날린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을 때 생성된다. 여분의 당은 위험하므로 신체는 종양세포를 만들어내어 당을 연소시키는데 대량의 당을 소비시키기 위해서는 급속한 세포 분열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특정한 종류의 종양들이 신속하게 자라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암세포는 간세포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차이점은 훨씬 더 능률적이라는 점이다. 종양은 신체 내에서 독을 제거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며 종양이 없다면 당신은 정말로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종양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며 신체의 입장에서는 놀랍도록 영리한 해결책이다. 일일 일식을 하면 종양은 제 역할이 없어지므로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종양 제거 수술이나 약물요법, 방사선 치료부터 하려 들지 말고 먼저 해독 작업부터 해야 한다.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최선의 방법은 먼저 단식을 하여 몸의 독소와 과잉 영양을 제거하는 것이다. 생명체에 문제가 일어나면 기술적인 치료가 아니라 자연적인 치유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일일 일식이다.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부, 일일 일식이 치유와 다이어트의 기적을 일궈낸다. 일일 일식, 왜 해야 하는가? 일일 일식이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S라인 몸매는 일일 일식으로. 아름다운 피부에 당신을 위하여. 영양가 있게 잘 먹어서 몸매와 건강이 망가졌다. 공복 시에 몸 안이 청소되고 세포가 재생된다. 위기가 닥치면 생명력이 강해지고 건강해진다. 일일 일식으로 내 몸에 기적이 일어나다. 영양 과다와 섬유질 부족이 변비와 당뇨를 일으킨다. 현미, 과일, 채소가 변비와 당뇨를 치유한다. 골다공증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원인이다. 일일 일식은 세포의 자가 융해를 촉진시킨다. 종양을 없애려면 일일 일식을 하라. 2부, 일일 일식 이렇게 하라.
먹는 방법과 순서가 극히 중요하다. 성질이 비슷한 음식끼리 먹으라. 자연식을 해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독이 된다. 골고루 먹지 말고 단순하게 먹으라. 제철 음식을 먹고 전체식을 하라.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으라. 익혀 먹지 말고 뜨거운 음식을 피하라. 구백 식품을 멀리하라. 꿀과 감식초가 건강을 가져온다. 일일 일식 신나고 자유롭게 하라. 요리는 간단히, 음식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라. 3부. 일일 일식은 사랑이요 아름다움이다. 채식은 사랑의 실천이다. 싱크대에서 주부를 해방시켜라. 일일 일식은 아름다운 자연 치유. 종양을 스스로 사라지게 하라. 필요 없이 물을 마시면 건강을 해친다. S라인을 망치는 저녁 식사. 저혈당증에서 벗어나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좋다. 수선화처럼 사랑하라. 지금부턴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입니다. 저는 2021년 초부터 현재까지 1년 8개월째 일일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끼는 과일식, 나머지 한 끼는 일반적인 백반 식사입니다. 저는 이걸 일일 일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분이 과일식도 식사인데 왜 일일 이식을 하면서 일일 일식한다고 말하느냐고 항의하셔서 지금은 그냥 일일 이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육체 활동을 많이 하거나 백반식이 부실해서 유달리 배가 고픈 날도 있는데 그럴 땐 예외적으로 일반 식사 2끼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예외이고 대부분은 과일식과 백반식 2끼로 끝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과일을 먹고 바로 화장실에 가서 대장을 비우는 것이 저의 하루 첫 번째 일과입니다. 과일과 함께 옥수수나 고구마, 견과류와 두유 등도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복숭아, 참외, 고구마 하나씩에 두유 1개와 견과류 1봉을 먹었습니다. 백반식은 대부분 점심에 먹지만 저녁 약속이 생기면 저녁에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녁 식사가 참 곤욕이더군요. 밤 9시쯤에는 졸음이 오는데 저녁 약속은 보통 7시에 잡히니 그때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서 억지로 늦게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약속을 내 인생에서 깨끗이 포기할까 아니면 저녁 약속을 잡더라도 차만 마실까 생각 중입니다. 몸무게 70kg에서 일일 이식을 시작했고 반년 만에 63kg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슬림해졌다고 하고 어떤 분은 살을 찌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상태에 매우 만족합니다. 뱃살 때문에 입지 못하던 청바지가 헐렁해졌고 새로 사야 하나 고민하던 정장도 이제는 몸에 잘 맞습니다. 일일 일식 또는 일일 이식 등 소식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매일 3번 밥 챙겨 먹는 귀찮음에서 해방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날마다 3번씩 밥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이 귀찮았었습니다. 안 먹고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죠. 또한 예전엔 제 생활 전체가 식사 일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는데 지금은 식사 활동과 식욕으로부터 많이 해방된 느낌입니다. 예전엔 저도 여행을 가면 맛집을 찾았는데 이제는 동행이 있는 경우에만 맛집을 가지 저 혼자라면 그냥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먹습니다. 전국 어딜 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백반집은 흔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핵심은 제가 맛집에서 먹고 싶은데 그걸 참고 억지로 백반집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맛집에서 먹고 싶은 욕구가 사라졌다는 게 놀라운 포인트이고 백반과 된장찌개와 비빔밥으로 제 식욕이 충분히 채워지도록 변화했다는 게 제게는 가장 고맙고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식욕에 대해서 노자는 입을 위해 먹지 말고 배를 위해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입은 미식, 배는 건강과 생존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맛있는 것을 찾아서 골라 먹으려고 식욕에 탐닉하지 말고 건강과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말고 탐내지 말고 적당히 먹으라는 뜻이 아닐까요? 저는 일일 이식을 하기 전에는
세상에 먹는 재미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하는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었는데 먹는 재미와 식욕, 식탐, 미식 욕구에서 해방되고 보니까 그 해방감과 자유로움이 먹는 재미보다 더 만족스럽습니다. 먹는 재미보다 먹지 않는 재미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한데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불쌍하거나 어리석다고 봅니다. 저는 먹는 재미를 넘어서는 단계를 당신께서 꼭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붓다는 왕자의 신분으로 29살까지 살았으니 아마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누구보다 많이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80세가 될 때까지 탁발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일일 이식을 통해서 식욕에서 해방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몸으로 체감하기 전까지 저는 남들에게 음식을 구걸해 먹는 탁발이란 것이 여러 가지로 참 좋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얘기도 있고 설령 동네 사람들이 탁발을 후하게 준다고 해도 결국 내가 먹을 음식을 신선한 상태로도 먹을 수 없고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먹을 수도 없으며 남들 먹다 남은 것을 얻어먹는데 그것도 불규칙하게 얻어먹는 것에 불과하니 뭔가 남들 신세지면서 나도 불만스러운 게 아닌가 했지요. 붓다도 80세에 장수를 누렸지만 결국 상한 탁발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는 음식을 얻어먹는 탁발의 개념과 당시 그 지역의 더운 기후를 생각하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맞다 등등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인정받는 설입니다. 붓다의 탁발 규칙은 동네 어느 집이든 탁발을 시작하고 7번째 집까지만 찾아가서 얻은 음식을 먹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7집 모두에서 외면당하거나 남는 음식이 없었다면 그날은 굶는 것입니다. 붓다는 왜 이런 식사 원칙을 고수했을까요? 아마도 욕망으로부터 해방된 자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붓다는 옷도 화장터에서 시체를 감싸던 옷들을 얻어 입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욕망으로부터 해방된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고 만족스러웠을까요? 지극히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탁발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를 내가 공짜로 얻어먹는 것이니 좋지 않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탁발 음식을 주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니 어찌 보면 적선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아서 버릴 음식으로 귀한 가르침을 얻는 아주 수지 맞는 장사를 하던 셈이죠. 붓다의 경지는 어림도 없지만 저는 적게 먹는 생활을 2년째 하면서 이제야 욕망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어렴풋이 맛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고 그저 붓다를 위대한 철학자이자 사상가로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적게 먹고 식욕을 위해서 먹지 않는 저를 보고 왜 그렇게 괴롭게 사느냐, 왜 그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느냐고 혀를 찹니다. 본인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크고 그걸 먹지 못하면 괴롭기 때문에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은 항상 남도 자기 같은 줄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요리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아주 맛있게 생겼네요 라고 덕담을 한마디 하면 그들은 제가 마음속으로는 먹고 싶어 괴로워하면서 먹지 않으려 억지로 참는 줄로 생각합니다. 전혀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이 전혀 아니라는 마음 상태를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먹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맛있게들 드시라고 덕담을 던진 것인데 그리 해석하는 것이죠. 이걸 설명하려면 말이 길어지니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저의 이런 설명을 잘 믿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저도 먹고 싶어 하면서 억지로 참고 있다고만 생각하죠. 탁발해온 음식을 먹고 시체에 감싸던 옷을 입었던 붓다처럼 욕망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바람이 제게도 있습니다. 고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붓다라는 위대한 성각자가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뛰어난 심리 테라피를 2600년 전에 개발해 놓았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고 싶어서입니다.
일일 일식, 소식, 채식을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 논문과 실험들이 증명했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다면 저는 1년만이라도 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제 채널에 소개한 책들을 보고 용감하게 동참하신 민국님들은 체중 감소, 질병 증상 감소, 각종 건강 지표 향상 등의 좋은 결과를 댓글로 쓰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년이 힘들다면 한 달만 해보셔도 변화를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행동하는 자는 변화합니다.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